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메모시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영상은 추세기반영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져 있는 이슈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팩 웨스트가 예금 9.5% 감소했고요. 대부분 전략적 옵션 자산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소형 은행에 따른 이슈가 있을 거냐? 아니죠.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조 달러 정도가 예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이게 다른 자산으로 넘어갔다. 우리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 이게 계속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어차피 곳간이 비어지게 되고 은행에 따른 위기가 계속 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단기에 화력은 좋아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크립토에 별로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뱅크런이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부채 한도 마감 시한일로 인해서 이게 빨리 상충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거죠. 부채 한도 협상안에 따른 소련의 의견이 이게 계속 충돌이 되다 보니 이게 메인 주제이다 보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오히려 이거 타이밍에 맞춰서 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가 너무 이쪽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 빨리 끝내야 경제적인 타격이 좀 덜할 텐데 정치인들은 이게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이걸 내 이 실적도 같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항상 후순위 있다라는 점이 좀 안타깝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트위터에 좋은 소식일지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트위터에 이번에 새 CEO로 여성분이 이번에 내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도지는 오히려 반대로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인플레이션 위치도 중요하겠죠. 동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24년도 4분기 때 2%대를 아마 찍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2%대를 찍으려면 추가적인 옵션 사항이 분명히 변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해당 정부도 그걸 알았나? 절묘한 시점에 맞춰가지고 이제 동결 시즌에 맞춰서 이제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이제 막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축하고 혜택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농촌 지역 투자 이민 프로그램 2,000개, 고실업 지역 1,000개, 인프라 사회시설 투자 이민 프로그램 200개를 우선적으로 할당하겠다라고 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률이 상당히 높았던 게 오히려 축소가 되면서 물가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잡힐 수 있을 만한 부가 요소제를 좀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는 모션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테더 금과 비트코인 보유량을 최초 공개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준비금 24억, 금 34억, 비트코인 15억 달러 정도를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1분기 순이익도 나왔죠. 14억 8천만 달러 정도를 수익을 내고 있었고요. 올해 전체 비트코인 3분의 2가 움직여주고 있지 않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민코인도 잘 가고 있고 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중소형 은행에 따른 이슈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태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 USDC 스테이블 코인이나 나머지 쪽 잘 확인을 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번에 11월 달 이후에 테더의 시장 규모는 어마무지하게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의 순유입량이 늘어난 게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BUSD가 마탱이가 가면서 그리고 또 USDC가
마탱이가 가면서 반사적 이익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총량이 늘어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 이 고간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언젠가는 또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고간이 이렇게 쌓이면 내려가면서 뭐 다른 알트코인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오히려 시장이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인출하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인출할 수 있는 옵션 조항이 안 되잖아요. 예, 환전 시스템에 있는 것도 불확실성이 워낙 있기 때문에 쉽게 빼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비트코인을 조금 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 자포뱅크가 아무리 빨리 안정화되고 오류 잘 잡고 한다라고 해도 빨라봐야 하반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테더가 지금 앞으로 방향성도 빠졌을 때 어느 쪽으로 코인 쪽으로 이동을 하냐, 아니면 그냥 자금이 일시적으로 다 빠져나갈 것이냐. 그래서 하반기 옵션은 그런 쪽을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더 소식으로는 32 이더 이상의 네트워크 주소 수가 12만 8천 개로 3월에 13만 1천 개에서 주소에 도달을 했었을 때 최고값 대비 마이너스 2% 정도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POS 전환 후 네트워크 스테이킹을 참여하려면 32이더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국가별 가상자산 규제가 불러온 변화의 바람이라고 해서 미국은 움직이지 않고 있죠. 왜 그러냐? 내년에 대선 때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규제 프레임워크에 있는 속도가 나오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국회의원이나 그 다음에 정치인들의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선거를 이기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비치려고 하는 건 전 세계 만국 공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는 나오긴 하겠지만 너무 느릴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코인베이스나 이런 쪽도 지금 대충 내년 대선이 끝나야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실적이 잘 안 나올 것이고, 그러니 뭐 중동 가서나 뭐 이런 쪽, 뭐 홍콩이나 이런 쪽을 막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내용을 또 보게 되면 가상자산 이용자법 정부위원회가 통과가 됐다라고 합니다. 아직 통과가 아직 안 되긴 했지만 본회의가 이번 달 25일 날 본회의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때 통과가 되는지 좀 봐야 겠고요. 주요 안건은 고객 예치금, 예치 신탁, 그리고 동일 종목, 동일 수량 보관하는 것과 해킹 전산 장애, 사고에 따른 보험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가상자산 거래 기록의 생성 보관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이거 거의 미카와 똑같죠. 그냥 CV에서 그냥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법을 만든다라는 건 국회의원의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개꿀이죠. 그냥 주워먹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빨리빨리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서야 된다라는 점이 전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궁금한 건 보험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거래소가 보험에 따른 투자자한테 얼마나 성실적으로 그 손해율을 책정을 해서 얼마나 보상을 해줄 것이냐에 따른 내용은 이 밑에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잘 진행이 될까요? 라는 생각은 여전히 물음표에 남아져 있다. 그리고 댓글도 최종 의견 나올 때까지는 일단 이거 믿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수위의 생태계 디파이 부분을 보게 되면 뭐 무브, 뭐 셀투스, 토보스, 뭐 이런 파이낸스들이 요즘 인기가 높죠. 특히나 토보스가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수위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거 쳐다보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오디널스로 인해서 채굴자들이 하루 최대 4천만 달러 채굴 수익이 나오고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이번 편은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수익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비트코인 물량을 오히려 더 많이 던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말 그대로 아직도 뭐 여러 가지 부채 한도 협상하니까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게 딱 보이면 마녀 사냥을 당하기가 아주 좋은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런 문제 없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포장지를 싹 씌우면 이거는 나쁘다라고 표현하기가 아주 제격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에너지 관련해서 좀 이슈화가 작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에 피해 나갈 수는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연 에너지로 쓴다라고 해도 이게 누군가는 필요성에 있는 가치로 만약에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실드 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을 해서. 왜 이거를 설득하고 설명하기에는 아직 실생활에 그리고 실제 세계에서 미치는 영향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게 딱 체감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 게 좀 안타깝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 관련 쇼츠 영상도 미국인이 생각하는 그런 짤도 많이 도는 게 있었는데 되게 웃겼던 건 내가 $1000를 줄게. 비트코인을 받아갈래 했는데 대부분 여기 의견이 딱 반반으로 갈리는 쇼츠 영상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뭐 분도 꽤 많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PPI 발표 전에 바이낸스 선물 페어 현황이 좀 있었다. 변동성이 좀 크더라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비트코인 지금의 고금리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 추정하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변동폭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CC 데이터에 따르면 여전히 현물 대비보다 파생 쪽이 점유율이 77.6%로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코인들 공공엔 적이 되어버린 지갑이라고 해서 이 유닛 보게 되면 유니스왑이나 이런 쪽도 수혜를 많이 봤어요. 민코인 때문에. 해당의 이 주소수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 주소가 항상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되게 재미나게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던져대고 하다 보니까 블랙리스트로 등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개발자들이. 하도 많이 던져내니까. 그래서 이쪽에 움직이는 파장에 있는 이 주소를 잘 따라가다 보면 먹을 거 많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돈을 보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도 뭐 그냥 누군가는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되는 거예요. 단 이제 소액으로 따라가서 뭐 하면 이런 거는 뭐 몇 배 이상 터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빡빡이형 바이낸스 CEO가 US 지분, 바이낸스 US 거래소 지분을 줄이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공회의소에서 SEC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촉구하는 코인베이스 의견을 지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여전히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는 단기 조정을 틈타서 비트코인 매입을 좀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혼돈에 있는 비트코인 장이라고 볼 수 있고 여전히 내려가고 있는 형태에서 여전히 민코인들도 던지고 있는 물량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민코인 때문에 영향이 어쩔 수 없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충 그렇게 보는 게 또 맞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도 디파이나 이런 쪽을 본다라고 해도 여전히 이제 더 이상 라이도나 더 이상 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여전히 밈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끝나지는 않았어요. 충분히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차익 실현에 있는 물량이 조금씩 계속 나와주고 있다. 그 다음에 구글이 이번에 이더리움 주소수에서 잔해 표시 서비스 공식 출시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구글이 요즘은 뭐 애플이나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AI 쪽에 좀 견제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투자 대비 좀 가성비가 좀 잘 안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돌고 있어서 이래저래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은 구글인 것 같은데요. 그나마 크립토 세계관도 꽤 크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은 좋은 패턴으로 잘 가고 있는 모습이다. 뭐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약세에 또 내려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겠죠. 너는 언제 글을 쓰려고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또 적정 수준 가격대가 내려오게 되면 저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원하는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또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여전히 이렇게 어렵지만 이 고난과 역경을 잘 견뎌내시면 아시잖아요. 네, 굳이 제가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도 비트코인의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자, 한번 보십시오. 보게 되면 그 순간 요 조그마한 2013년도 때 그리고 17년도 때 그리고 지금의 21년도 때 보게 되면 보이지 않았는데 요 점도 어마무지했습니다. 땡겨서 보면 어마무지해요. 예, 그쵸? 근데 이게 지나다 보면 이렇게 작게 보인다.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잘 견뎌낼 것이냐,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스킬을 키워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얼마나 또 건강하게 투자하고 있는지 본인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으로도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이기 때문에 다른 날은 다 제끼더라도 5월달은 가정의 날로서 재밌고 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한편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약속을 해놨던 게 있어서 계속 하는 것이니까 그냥 뭐 저도 제 시간을 쪼개서 조금 더 행복과 추구하고 가족들을 최대한 이렇게 좀 더 보살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